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극우의 놀이터가 된 걸까요? 하다하다 이제는 극우 유튜버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갖은 욕설과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벌였던 극우 유튜버의 누나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하고 있는데요. 누가 이런 자를 대통령실에 추천했을까요? 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졌던 시위의 배후가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엮여 서로의 이익을 위한 이해관계로 공생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욕설 시위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알고도 안 씨 누나를 채용했다면 안 씨에게는 욕설 시위에 대해 지지나 묵인을 보였을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벌여온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 씨가 대통령실의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누나 안 씨가 부담을 느낀다며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앞서 연좌제라고 반발했는데 이 남매가 사실상 함께 유튜브 방송도 하고 회사도 운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용 경로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했다면 서둘러 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더욱더 의혹이 짙어만 가는데요. 경남 사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계속 시위했던 그 안정권 씨 누나 안모 씨가 대통령실에 사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엉망진창인 거죠. 동생은 양산에서 욕설로 유튜브로 돈을 벌고 누나는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대통령은 양산 사저 앞에 불법 시위를 묵인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을 뽑을 때는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다. 라는 것은 이해될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중순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안 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그의 이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광화문 광장에선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등 여러 가지 구설의 비난을 받아왔던 인물인데요. 이런 극우 인사가 지난 5월 10일 특별 초청장을 들고 윤 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참석했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 씨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2달 넘게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누나 안 씨는 대선 기간 친윤 유튜버인 출동 153으로 활동하다 대통령실에 채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동생인 안정권 씨의 유튜브 방송에 함께 출연하는가 하면 동생이 없을 땐 남자 분장을 한 뒤 방송에 출연해 후원금을 받기도 하는 등 사실상 동생과 극우 성향의 방송을 하는 회사를 함께 운영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안정권 씨의 욕설이 섞인 사저 앞 시위 영상이 안 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출동 153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누나 안 씨는 13일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꿈의 직장을 왜 관두려 하는 걸까요? 스스로 결정한 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종용한 걸까요? 당초 이번 논란에 대해 연좌제라고 반발했던 대통령실은 갑자기 기사가 쏟아져 안 씨가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에게 이런 기사가 부담을 주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실은 채용 과정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지만 민주당은 안 씨의 사직서 제출은 꼬리 자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민간인 1호기 순방과 친인척 채용에 극우 유튜버 가족 채용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대통령실 내 인사가 아주 심각한 문제임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인사 담당관은 이원모 비서관인데요. 1호기에 무임 탑승한 민간인 신모 씨의 남편이기도 하죠. 아주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습니다.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가 하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13일 발표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귀순하려던 사람들을 북송한 거라는 건데요. 하지만 당시 정부 발표나 국회 속기록을 보면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했고 다만 그게 도주의 목적의 의사표시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번 거짓말만 해대는 참 이상한 정부. 현재의 모든 잘못이 전 정부인 문재인 정권에게 있다고 우겨대는 기상천외한 정부. 정권이 바뀐 지 2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최악의 정부. 그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서 죄를 벌할 수 없는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추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전 정권 비판을 위해 여권이 무리수를 더 가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탈북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전 정부가 이걸 감추고 강제 북송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단언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허위 가짜임이 대번에 드러납니다. 당시 통일부 발표를 보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밝힌 건 주지의 사실인데요. 귀순 의사는 밝히긴 했는데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어민들이 자강도로 도망갈 계획이 있었던 데다 우리 해군 단속을 피해 도주했고 결국 귀순이 아니라 체포되었다는 건데요. 당시 국회에 출석한 장관 후보자 발언도 통일부 발표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앞뒤 자르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법을 보더라도 살인 등 범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닌데 16명을 살해한 살인마를 인도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냐고 반박했는데요. 민주당은 또 현재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추방 사진까지 공개하며 입장을 바꾼 건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전 정권을 겨냥한 과도한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제까지 정치 보복 수사만 하며 국민과 민생을 내팽겨쳐 둘 건가요? 이러려고 대통령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나라인가요? 다들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까? 어떤 정권도 국민을 이긴 정권은 없습니다. 그게 검찰 공화국일지라도 말이죠. 마찬가지겠죠.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에서 저지른 범행이 워낙 흉악해서 관계자 협의하에 추방을 결정해서 본인들은 북에서 저지른 범행이 워낙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한으로 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이지. 이런 나쁜 놈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서 되겠습니까?